누구 때문에 그랬죠? 삼성전자. 어저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787억 매도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매트릭스 데이터를 드리죠. 이 수치 데이터를 여러분들 나 인공지능이야 하면서 사진 찍어 놓으세요. 머릿속에다가. SK하이닉스 2100억, 총 4200억 중에 이 두 개가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올렸어요. 올렸어. 막판에 삼성전자 이 장대 양봉 낸 거 뭐 중국 홍콩 증시도 돌렸고 우리도 돌렸습니다. 오늘은 8만원 돌파하나 보겠습니다. 7월 23일 고점을 오늘은 치고 나가나? 그럼 상방이죠. 상방 에너지를 위클리 옵션 에너지 갖고 보겠고, 선물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당연히 430 돌파해야죠. 그리고 7월 23일에 얼마예요? 433 정도 되거든요. 432.9. 오늘 여기까지 가면 대박입니다. 그럼 위클리 옵션 어마무시하게 가요. 근데 430이 저항이에요. 그럼 올려놓고 죽여버립니다. 그럼 삼성전자 올랐다가 시가가 고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막판에 이렇게 올린 거, 어저께는 425에 사갖고 420, 오전은 429.5까지 받고, 어저께는 그냥 427.5와 428에서 청산하고 무프로 갔는데 챙기니까 거기서 한 1.5를 더 땡기더라고요. 그 땡긴 덕분에 위클리 콜이 아주 대박이 났는데, 오늘 우리 옵션 오버나잇은 9시에서 3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풋은 손절, 콜 챙기고 콜에 집중 하다가 수익증은 위클리 옵션 에너지나 기본 옵션 에너지 갖고 보겠습니다. 요새 장중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도 7,800억 샀다가 6천억 때렸다가 이걸 낙차라고 표현하는데, 7,800억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6천억 매도 에너지 들어왔다가, 그래서 미결제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가 오버나잇 게임이 어떻게 붙나, 여기서 오늘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정책 관련주가 됐던 개별주가 됐던 선순환이 나오는 거죠.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하방 포지션은 다 제로 만들어요. 그리고 행사가격 다시 들어가는 행사가격, 위클리도 그렇고 기본 옵션도 풋도 그렇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콜이 어느 정도 에너지 주나. 그러니까 처음은 풋이 손절폭이 크면, 콜이 더블 이상 안 나오면 오버나잇은 실패한 거예요. 장주 매매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오버나잇 왜 하는데, 어떤 때는 시작하자마자 한쪽은 수지됐는데 어느 날 100만원 투자한 게 3천 5천 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노리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더블만 가도 돼요. 어디 보죠.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얼마 붙냐? 오늘은 8만원 방향. 예, 시작했네요. 에게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풋은 일단 손절. 오늘은 오버나잇 실패네요. 일단은 풋 손절. 그리고 콜은 챙겨요. 그리고 얘를 다시 사요. 430짜리 1.2030 손절 단가 짧게 잡겠습니다. 1.20 잡고, 그리고 선물은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매수로 시작. 손절 단가 430.0.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것도 어제과 같이 플러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1시까지요. 그래서 이 위클리 옵션이 100%, 200%, 300% 얼마짜리 나오나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1점, 이제는 요것도 여러분들 대도 높여야 돼요. 이제 1.30 높입니다. 1.5 가면 1.4로 가고요. 1.7 가면 1.6으로 가고, 이 대도 높이면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풋은 언제 들어간다? 얘 1.30 깰 때 바로 들어가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시는 분은 0.60 대드 잡으세요. 요렇게 위클리 옵션은 전략을 짜드립니다. 선물은 430.0 깨면 매도 스위칭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430.0에서 이랬다 저랬다 좀 하겠습니다. 지지하면 매수하고 붕괴하면 때려버리고, 요렇게. 그럼 기본 옵션은 풋은 손절하고 콜은 데드만 조절하겠습니다. 440 1.00 유지하면 보유. 그래서 그냥 432까지 갖다 놓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오늘의 선물 옵션, 그러니까 미국 시장 결과물, 그 다음에 오늘 시초가 붙는 거. 삼성전자만 마이너스예요. 20개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고 19개가 플러스예요. 19개가. 그러면 이제 바스켓을 보죠. 아직까지 뭐 투자자 동향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현물에서 빵이에요. 선물 매수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거는 이제 11시에 누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매도만 크지 않으면 돼요.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도만, 또 매수 들어오면 땡큐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150억입니다. 250억. 요거를 지금 눈에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11시 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결제를 늘리면서 올리는 모양이야 됩니다. 현물에서 매수 들어오고 선물 매수 들어오고 11시 봤더니 미결제가 한 4천 5천 늘어나면서 늘리면서 올리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가죠. 종목으로. 오늘 북방주에 대한 전략은 이미 세워드렸고, 내공세 신문은 그냥 내년 북경올림픽까지 쭉 그냥 짧게는 10월달까지 가라 그랬고요. 오늘은 시가 상위 종목들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롯데 칠성, 쭉 한번 보세요. 우리의 농심이 이제 딱딱딱 치고 올라옵니다. 농심은 내공세신 분들은 40만원 도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억 단위로 집어넣고 매매 좀 하지마. 그냥 내년도 해봐.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는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고, 대형은 40만원부터 한다. 그러면 나 그런 호흡 안 돼요. 그러면 이번 고점 34만 4천을 돌파할 때 35를 데드 잡으세요. 35를 36만원 가는데 35만원 깨면 내가 100주 있어요. 30주 때려서 밑에서 잘 잡아보세요. 마치 대우 포스코 인터내셔널 28,000원 데드 잡고 깨면 2,000원 정도 조정하면 다시 들어가고, 2, 3,000원 맞추라는 거는 각자 데드라인을 오를 때 잡는 겁니다. 떨어질 때 물어보지 마세요. 3, 4% 이런 중심 종목이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이걸 견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질문하지 마시고 막 직전 고점 돌파하고 막 급등할 때 질문 주세요. 데드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제가 그냥 40만원 도파할 때까지 그냥 가세요라고 앞만 떠들어도 그거를 하지 못하는 호흡 계시는 분들이 허다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은 6만 5천원 단 오면 또 대응하고요. GS건설은 5만원 넘어가면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종목마다 각각의 또 상승속, 그리고 한국전자 인증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어 놓고 눌림목 주고, 이게 이제 이럴 때는 분봉에 30분봉 갖고 보거든요. 다시 껴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오늘 또 올리네요. 오늘 올리네요. 이 한국전자 인증부터 먼저 보냅니다. 얘네들이. 이거 디지털 화폐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화폐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디지털 화폐, 뭐 CBDC인가? 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잘못하면은 그 리디노메이션 발음이 똑같나? 1,000원이 1원 되는 거. 그런 세상이 가나? 예, CBDC 맞죠? 예.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테마가 그 내년도까지 계속될 겁니다. 대선 주자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바로 안 가요. 이것도 오늘 12,000원과 13,000원을 매도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새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 종목이나 테마주도 20% 30% 가요. 반 때려버려요. 그리고 밑에 깔아놔요. 그리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구분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그냥 편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의 종목이다. 그러면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 시리즈 있지만 또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새 장은 여러분들 한국전자 인증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8949 갖고 있는 분들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아시죠? 작년부터 집중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위치가 나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최근에 KT 썸마린도 질문하시는데 지금 4,000원짜리 들고 있어요. 4,000원짜리요. 우리가 4,000원 단에 1억 집어넣고 더블 먹습니다. 했던 종목입니다. KTIS, KT 썸마린. 그러니까 최근에 1, 2개월 안에 들어오신 분이 그 높은 단가 사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냅둬야죠, 그거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CBDC도 군집 현상이 될 겁니다. 수소경제 같이.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단알 다시 들어가라. 단알 찍어드린 거예요. 단알. 쉬었잖아요. 옛날에는 쿠팡 갖고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종목이었습니다. 쿠팡 모멘텀으로 KTH랑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이 몇 개월 했어요. 이렇게 한번 급등하면요. 121선까지 눌림목이거나 기간 조정할 때까지 제가 매매를 안 시켜드리거든요. 이제 다시 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진입하죠. 여기서부터 이런 시각으로 가세요. 1,000원 더 빠져라. 시각을요. 6,000원과 6,500원 오면 더 산다. 지금 1,000주 사요. 거기서는 2,000주 사십시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그 다음에 매도는 언제 하냐? 매도는 9,500원 돌파하면 반 때려버릴 겁니다. 얘는 9,000원 단 넘어야 대응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간의 내공으로 옆으로 가요.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이쪽 섹터에서는 딱 두 가지만 공부해 드릴게요. KCS인가? 얘인가? 얘 맞네. 이게 다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 뭐 등등등등. 지금 121선에 기간 조정 딱 했잖아요. 저는 KG그룹은 안 합니다. 저 편견이 있어서 안 해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안스 안 해요. 하실 분들은 그에도 K뱅크 연골고리가 있거든요. 하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KG 옛날 현역에 있을 때 그 대주주 연골고리에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갖고 그 기업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개인적 편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KCS, 로지시스, 한국전자금융도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한국전자금융 갖고 계신 분 6개월 동안 주무세요. 주무시라고요. 그리고 언제 깨어나시냐면 제가 10,000원 돌파할 때 질문 주세요. 6개월 중에 어느 날. 매일 쳐다볼 필요 없어요. 한국전자금융. 얘는 10,000원 돌파하면 10,000원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보세요. 위치. 제가 한국전자 인증은 지금 치고받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월봉으로. 한국전자금융 월봉 보세요. 얘는 아직도 사도 돼요. 한국전자금융원. 그리고 10,000원부터 대응합니다. 그럼 떨어진 거의 반이잖아요. 떨어진 거의 반. 떨어진 거의 반. 그런데 한국전자인증 월봉 보세요. 최고점에 있습니다. 얘는 최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4,000원, 5,000원, 6,000원에 허다하게 들고 있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또 전환사채도 봐야 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얘는 치고받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 팔아갖고 얘를 누리목 사도 그거는 좀 감각이 있는 분들 얘기고 한국전자금융으로 이동해도 좋아요.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정보인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3인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런데 시장은 요새 에너지가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동시에 있는 세상이라고 보세요. 요새 장은 합리적인 상관하지 마시고요. 같은 테마의 같은 섹터도 쟤는 겨울이에요. 쟤는 아주 여름의 극단이에요. 얘는 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각도 안 나오면 같은 테마라도 때를 기다리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한국전자 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 얘도 지금 월봉의 위치 한번 보세요. 월봉의 위치. 아직도 사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환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지금 한국 시리즈 3인방 중에는 그냥 한국전자 인증만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그거 있는 분들만 관여하시고 딴 것들은 그냥 돛 닦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를 마이너스 4%에 왜 손절하려고 그러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빠진 종목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DB하이텍이나 SNS텍 같이 한 30% 정도 바닥에서 오르는 때 있겠죠.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도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등등등 지금 월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내서 바닥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는 위치인데 여기다 왜 팔아요? 기다리세요. 지금은 한꺼번에 가는 장도 아니고 또 와하는 휩쓸리는 장도 아니고 내게 갖고 있는 게 언제 각도 나왔냐. 얘는 지금 121선에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 아닙니까? 이런 것들 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규로 오신 분들은 IT 섹터 내에서 DB하이텍이나 SNS텍 같이 얘가 SNS텍 같은 파동 나오면 파세요. SNS텍 같은. SNS텍이 그러다가 한번 121선을 한번 치고 나가죠.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는 마치 27,000~28,000원 정도? 그러니까 DB하이텍이나 SNS텍 같은 파동이 나올 때 얘를 파는 거예요. AD 테크놀로지는. 전에 AD 테크놀로지 요날 팔으라고 그랬죠. 35,000원 돌파하는 날. 그리고 30,000원과 32,000원 사이는 얘는 또 눌림목 사도 됩니다. 여러 번 해먹는 장이에요. 쫙 뽑는 장이 아니라. 그리고 얘가 강력하게 가려면 삼성전자가 80,000원 돌파해서 82,000~83,000원 가야 됩니다. 근데 금년 안에 가요. 삼성전자 저 왼수 같은 삼성전자도 82,000~83,000원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얘네들은 더 가요. 그렇게 시간이 문제죠.
그럼 나는 가성비 따지겠다. 그 3개월 못 기다려. 그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십시오. 저라면 그걸 이미 선택했어요. 손절해서 딴 거 갈 필요보다 그거 먹고 나와서 그때 딴 거를 이동하는 그런 호흡 전략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 감각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농심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35만원 돌파할 때 취급받고 하시든지 나는 잠자고 내년에 열어볼래 하든지. 저는 잠잘랩니다. 금년은 잘 내요. 농심은. 작년도에 롯데 칠성이나 롯데그룹 같이 할래요. 뭐 이런 종목 갖고 그 뭐 2, 3만원 갖고 못 맞추겠어요. 그냥 한 6개월 잠자다 보면 저게 제2의 KCC나 그 다음에 우리가 5만원대 집중했던 LX 하우시스나 그렇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농심. 여러분들 농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것들 제발 일봉으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 월봉이나 이게 연봉 보세요. 기업을 볼 때 연봉으로 보는 훈련 좀 하세요. 연봉. 기업이 뭐 하루마다 바뀝니까? 1년 단위로 바뀌는 것도 우상향으로 하는 것도 진짜 경영 잘하는 기업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이 그래프나 각도가 여러분들 투자 호흡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래프, 일본 그래프가 요물단지라고 봐요. 요물단지. 저도 젊었을 때 점 맞추려고 아주 그냥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해보이 38년 동안 이제 결론 그래프 안 봐. 그냥 각도만 봐. 그리고 오히려 사업보고서나 엘리엇 파동도 제가 그냥 기준선 설정이지 저는 기술적 분석 이제 안 믿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엘리엇 파동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목표가 계산을 엘리엇 파동 계산하고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계산 그런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 그냥 저는 그냥 기업은 연봉으로 봅니다. 연봉으로. 이 기업 보세요. 이 기업 그냥 이 기업의 그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연봉으로. 농심이라는 기업이 97, 8년부터 거의 10년간 우상향했습니다. 5만원짜리가 10배 오른 거예요. 54만원. 그리고 몇 년 죽였습니까? 2016년부터 하나, 둘, 셋, 넷 4년 죽였습니다. 그럼 4년 죽였으면 2년 동안 지금 2년 동안 딱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온 거예요. 40만원 찍고 그리고 오른 거에 반에서 지지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40만원 돌파할 때까지 잠자겠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40만원부터 다시 시작. 나중에 얘가 60만원 70만원 가면 어떡하시려고? 남북한 뚫리고 북한이 얘네들이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여행 와갖고 뭐 갖고 가겠습니까? 라면 아도 찍고 갖고 가지. 그러니까 오리온, 농심 이런 거는 한 내공세 신분은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 내구조를 자꾸 바꿔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 전체 자산에 갖다 해서 50% 집어넣어도 돼요. 매일 쳐다볼 필요 없어요. 매일 쳐다보는 거는 저하고 100만원 넣고 옵션 매매 하자고요. 100만원 넣고 이런 거는 1억 10억 넣어도 돼요. 매매 안 해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요. 6개월에. 이걸 당금질이라고 합니다. 도 닦는 거예요. 그런 종목 3개만 찍자고요. 내 전차 자산에. 그러면서 그거는 제껴요. 그래야 부자가 따블이 됩니다. 이게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1억짜리든. 여러분들 제가 눈덩어리 3번 굴리기 전략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갖고 저한테 메일 보내오면 그분들 메일 읽는 게 저는 낙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데 내구조를 시켜갖고 눈덩어리 굴려갖고 작년 1년 됐는데 어떤 분은 7천만 원 1억을 15억 만들었어요. 똑같은 세상에서. 그분이
그러니까 운빨도 있었겠지만 매매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바이로직스 매매 안 해갖고 남들은 20, 30% 할 때 3배, 5배 먹을 때까지 매매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KCC 그렇고 현대그로비스 그렇고 다 아는 기업 갖고 한 겁니다. 현대차 갖고 했고 기아차도 그랬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요번에 세력주 잡주 갖고도 1000만 원을 4,700 만들었다고 매보낸 분은 일성건설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그럼 1000이 2000 됐죠. 2000을 일신석재료인데 2바퀴 돌렸대요. 그러는데 4개월 걸렸대요. 그럼 엄청난 운빨입니다. 기간도. 운도 닿았고 북방재료도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나면 어쩔 수 없이 견뎌요. 그리고 자꾸 물타요. 그런 것 제일 나쁜 습관입니다. 오히려 이게 따블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고받은 건 구자가 따블 난 게 줄어들 때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이 안 되는 분은 제가 이렇게 훈련시켜요. 따블 난 거나 50% 이상 났어요. 형 수익금을 빼라고 그래요. 수익금을 빼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금만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럴 때 철저히 끊는 단가 정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익금은 다른 여행할 거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견디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운영의 스킬 같습니다. 그래서 고감각 KT 썸마리는 요번에 10,000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1만자 볼 때 질문 주십시오. 그래서 농심은 그냥 트레이딩 하실 분은 35부터 하시고, 나는 주무실 분들은 금년 쳐다보지 마십시오. 북한하고 막힌 거 뚫려갖고 뭐하면 저 농심이나 먹거리가 상상 이상의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 농심하고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그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S넷이 왜 S넷이 왜 CBDC입니까? 그냥 쪼찡 종목이에요. 그냥 까놓고 제가 쪼찡 종목이라는 건 이 바닥 선수들이 매집해 놓는 거 그냥 숟가락 얹은 종목입니다. 그냥 이 바닥 그 부티크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유바이로직스, 코렌텍, 띵크웨어 이런 부티크 아니라니까요. 부티크는 우리가 소위 그 펀드 매니저들 늙은이들이 서로 여기 보면 그 여의도에 사무실 없고 3명 5명이 뭉쳐갖고 지네들끼리 개인 자산 운영하는 아니면 사모펀드 스타일로 운영하는 비공식인 단체를 부티크라고 그럽니다. 부티크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걔네들은 성과급을 요구합니다. 1억을 예를 들어서 뭐 5억 만들어주면 30% 내놔. 그런 약간 불법적인 그런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로 하는 부티크들이 이 펀드 매니저들 출신이 은퇴해갖고 진짜 메인급은 개인과 안 맞습니다. 지돈 관리하기 바쁜데. 그리고 진짜 큰 애들은 국적도 바꿔요. 제 후배는 싱가포르로 국적 바꾼 애들이 한 5명 돼요. 걔네들은 자산이 한 1000억 단위 넘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노상 외부에 가서 좀 한간 좀 제가 1세대 2세대라고 하는 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걔네들이 진짜 사이즈가 큰 애들이고 부티크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애들. 그래도 걔네들 운영하는 게 한 몇백억씩 돼요. 부티크래도. 걔네들은 종목 하나 찍어서 해요.
종목 하나 찍어갖고요. 그 중에서 기업 사냥꾼들이 많습니다. 부티크 출신들 중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니면 또 현역에서 기스난 애들이요. 사고 쳐갖고 어디 저기 그 과천 어디 교육소 갔다 와갖고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중에 부티크 사모펀드 스타일로 하는 애들이 여의도에 조직이 무지 많습니다. 걔네들이 주로 기업 사냥꾼 되고 이 판을 아주 흔드는 애들이에요. 종목은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저거는 괜찮겠다라는 거는 쪼찡 붙습니다. 쪼찡. 그동안 쪼찡 종목 검색해 보세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다 끝냈나. 최근에 UB 벨록스를 끝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도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차바는 제가 10만원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냥 차바 갖고 계신 분은 그냥 3년 동안 주무세요. 요번에는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31,000원 돌파해서 35,000원과 45,000원에 그러니까 거기서 30%나 50% 이 가격 깨면 끊는다. 그리고 다시 밑에 하면 다시 집어넣는다. 요렇게 운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3년 2024년이나 2025년에 정합판 켜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지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맥스트는 막 스트레이트를 급등하죠. 오늘 이제 65,000원 65,000원 깨면 다 던져. 또 내일도 상한가요. 그러면 3%나 5%를 대드 잡으세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우리가 세종 메디칼 파는 수법학 같이 가요. 그렇게 각각 종목마다 색깔을 조절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대림비엔코가 왜 정리됐어요? DLENC 거까지 아닙니까? 대림비엔코는 이제 DLENC 다시 살 때 됐어요. 우리가 15만 5천원에 할 때 크게 안 빠지고 14만 5천원 오면 다시 사도 된다. 어저께 왔더라고요. DLENC 다시 사도 되고요. 대림비엔코는 거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 부산산업의 3표 시멘트, DLENC의 대림비엔코 요런 감으로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DLENC나 이런 것들 중심 종목이 제가 저 한전부지 건물 질 때까지라고 제가 추세 매매하고 있는데 대림비엔코는 그러니까 대림비엔코는요 얘는 그냥 각도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10,000원 이상에서 치고받고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7,000원인가요? 제가 하도 쳐다보지도 않아 갖고 8,000원이네요. 얘는 요번에 10,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RFHIC는 쪼찡 아닙니다. 그냥 트레이딩이에요. 요새 5G 이 바닥 선수들 안 합니다. 대림비엔코는 10,000원을 뚫고 12,000원과 15,000원까지는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대장이 한 19만원, 20만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산업일 때 3표 시멘트 같이 얘도 대장한테 속도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각도 체크해 보시고요. 특수건설은 대북주보다 그 8월달을 기다리십시오. 8월달 이제 정책 당국이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최종 결정이 8월달에 나옵니다. 8월달에. 그러니까 이 특수건설은 한 게임 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시작을 7,000원대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럴 때 공부하는 거 7,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승삼각형 할 때 이걸 일로 놔보세요. 66일 동안에 7,000원짜리를 17,000원까지 했어요. 지금 며칠 됐습니까?
시간을 1대1로 잡으시라고요. 66일을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한 40일 지났네. 그러면 8월달은 무조건 지나세요, 얘는. 그리고 치고받고도 15,000원 정도에서 치고받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결정됐다. 그날 상 들어갈 거예요. 그날 때리자고요. 그럼 그 결정이 언제예요? 8월 중순 정도 됩니다. 일정상. 그러니까 그 동아지질, 특수관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뭐 북방도 되고 철도도 되지만 그 감각을 조절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상방에너지가 오늘 위클리 이제 선물이 어디까지 보냈나요? 선물이. 그러니까 시장의 오늘 에너지는 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431까지 보냅니다. 431. 그 이상을 못 보내네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오늘도 위는 갇혀 있네요. 위클리 옵션이 더블이 잘 안 나겠네요. 오늘은 431, 429.5 이렇게 잡으시죠. 오늘 싸움의 영역. 그리고 11시 때 상해증 도와주면 최대 432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매수로만 대응할 겁니다. KT 썸마린 상한가가요? 얼마 붙는데요? 이런 종목은 10%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KT 썸마린은 그냥 20% 보아. 자꾸 이런 것도 좀 훈련 좀 하세요. 세력주는 20% 보아. 7,000원, 9,000원 보아. 훈련. 7,000원, 9,000원 보아. 마음에 보아. 9,000원 넘어야 뭐해. 그 정도 호흡으로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 10% 20%에서 뭘 하려고 자꾸 그 훈련도 자꾸 이게 습관화가 된 거야.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경제나 이런 증권방송의 폐단이라고 봅니다. 그 습관화 시킨 거. 그 습관을 빨리 털어내세요. KT 썸마린은 그냥 9,000원 제가 이거를 설정할 때 제가 KT자 떨어지는 거 계속 추적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가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한테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그냥 상 들어갈 거라고요. 저게 특수건설 같이 될 거라고요. 15,000원, 17,000원까지 갈 거. 그걸 나는 7,000원에 산 거를 9,000원에 팔아버린 거야. 특수건설도 또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7,000원 샀는데 10,000원 안에서 다 털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경만 하는 거야. 15,000원, 17,000원짜리. 아이, 저거를 내가 왜 저렇게 팔았을까? 세력주는 세력주의 호흡이 있어요. 그냥 이거 보합입니다. 오늘 상가도 잔파동에 털리지 마시고 뭐 상에 30%는 내놔보세요. 상에. 그리고 또 상에 딱 내놓지 마요. 10원 빼고 내놓으세요. 습관도 그렇게. 오늘은 동시효과가 11시겠네요. 11시에 뵙죠.